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 수학 시리즈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네 번째 시간이죠. 아, 문제가 지금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선생님이 빨리 끝낼까, 빨리 풀어가지고 한 번에 끝낼까 아니면 여기 중요한 거를 조금 천천히 한번 하고 마지막 부분을 나중에 끝낼까 고민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여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설명하는데 오늘은 적은 문제를 좀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끝내기로 다시 계획을 수정했어. 그래서 오늘 한번 문제를 계속 풀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요. 어떻게 해야지? 교과서를요. 공부하고 왔어야지.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 응? 문제를 잘 읽어보는 거에 관찰하는 거야. 읽어보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일까? 수학에서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찰하면서 이제 해석하는 거야. 이 말의 뜻이 이거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거.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가 있으면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이런 거. 그러면 이 괄호의 의미, 덧셈, 뺄셈 이런 의미들을 이미 옛날에 우리가 앞에서 2학년 이런 3학년 이때부터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잖아.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어. 괄호만 이제 신경 쓰면 되겠죠. 괄호. 요렇게 생긴 걸 괄호라고 읽는구나. 그리고 식에서 얘가 나오면 얘가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요, 이 개념편을 쭉 또 그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 읽고 문제를 풀었던 게 여기 개념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쭉 풀어 나가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문제를요, 꼼꼼하게 읽고요.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요.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을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여기를 풀어왔겠지. 안 풀어온 친구들은 안 됨. 지금 이거 멈추고 먼저 풀어봐.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영상 밑에 오늘 이 영상에서 공부하는 페이지 수를 항상 적어 놓거든.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한번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여기 막 지금 풀어줄 건데 그거 보고 자기가 안 풀어보고 선생님 푼 거를 이렇게 막 구경하고 이게 저 말이구나 하고 그 다음 자기가 이렇게 풀잖아. 그럼 이거 금방 잊어버려. 머릿속에 안 남아. 여러분들이 정답이 맞던지 틀리던지 얘를 직접 읽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을 해봐야 돼. 이 표현이 나오면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나눠야 되나? 빼야 되나? 이걸 고민을 직접 해야 된다고.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식을 직접 만들어 봐야 돼. 그런 다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야. 이 아이디어가 맞았네. 이 아이디어는 틀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는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맞은 거는 그대로 가면 되고 틀린 건 고치면 되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듣고요.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그래야 자기께 되는 거야, 공부. 그렇지 않으면 공부 안 하고요. 미리 문제 안 풀어보고요. 선생님이 풀어본 거 풀어주는 대로 그대로 구경하고 있다가 저거 저렇게 푸는 거네. 알았어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 시간이 그냥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지워지는 시간이야. 그건 공부한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 영화 본 거야, 영화 한 편. 그런데요, 영화에서는 자기가 막 인상 깊었던 장면들, 막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한 가지씩, 뭐 한두 가지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전체 영화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든 장면이 기억이 안 나. 안 나겠지. 그냥 인상 깊었던 몇 장면, 몇 장면만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인상 깊은 장면이 남겠어, 안 남겠어? 당연히 안 남겠지. 왜냐면 여기는 패턴이 다 비슷비슷한 애들을 계속 똑같이 계속 듣는 거야. 엄청 지루할 거 아니야. 머릿속에 남지가 않는다고. 응?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보다도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 그 인생은 그냥 그 시간을 버린 거지. 우리 인생에서 그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공부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래서 미리 해가지고 막 고민을 해. 그런 다음에 얘를 만나야 그 고민이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강화되든지 그래야 머릿속에 남는 거야. 알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 안 풀어본 친구들은 다시 뭐 정지시키든지 아니면 끄든지 하고 풀어보고 나서요 다시 오세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미리 이것들 한 번씩 읽어보고 풀어본 친구들이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합니다. 봅시다. 같이 풀어봅시다. 사과하고요, 귤하고 딸기의 무게가 다음과 같대. 이렇게 돼 있네. 사과 5개 무게, 귤 3개, 딸기 4개 무게가 있지. 그러면 사과 1개의 무게는 얼마일까? 이거를 5로 나누면 사과 1개 무게가 나오겠지. 귤 1개 무게도 여기 3개, 3으로 나누면 될 거고요. 딸기 4개 무게는 요거 4개니까 1개의 무게는 얘를 4로 나누면 딸기 1개 무게가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사과 3개의 무게는 우리 이거를 5로 나눈 게 1개의 무게라 그랬지. 근데 3개는요, 5로 나눈 거에다가 다시 3을 곱하면 3개의 무게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귤 1개와 그럼 아까 이거를 3으로 나눈 거 딸기 2개. 이거 아까 4로 나눈 게 1개의 무게라고 그랬는데 2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더 곱해주면 이번엔 딸기 2개의 무게가 나오겠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얘는 4개가요 100g이면 4개의 반절이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얘한테도 그냥 2만 나눠도 딸기 2개의 무게가 나오겠다. 그치?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오케이? 6학년이 되면요 방금 같은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배워. 언제? 그것도 6학년 2학기 돼서 비례식이라는 부분에서 방금 같이 쉽게 계산하는 것도 배워. 여기도 마찬가지. 5개가 900g이면 3개가 몇 g이니? 이것도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거기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1개의 무게를 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 3개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3을 곱하면 되고 2개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2를 곱하면 되고.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과 3개의 무게는 귤 1개와 딸기 2개 무게의 합보다 몇 g이 더 무거운지 괄호가 있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식으로 세우기가 힘들어. 그러면 선생님이 네모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과 3개의 무게는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 바꿀 거야. 사과 3개의 무게. 먼저 그러면 사과 1개의 무게는요. 900g을 5로 나누면 사과 1개의 무게라 그랬어.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사과 3개의 무게가 되겠지. 이해돼? 사과 3개의 무게는 얘는요. 귤 1개와 귤 1개는 150g을 3으로 나눈 게 귤 1개라 그랬고 딸기 2개는 100g을 4로 나눈 게 1개의 무게니까 이거의 2배 하면 딸기 2개의 무게가 되겠지. 귤 1개와 딸 2개 무게의 합. 이거의 합보다 몇 g이 더 무거운지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해돼 안 돼? 그냥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쓴 거야. 그래서 이 네모를 구하면 돼. 그런데요, 괄호가 있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시오 그랬어.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 사과 3개의 무게에서 귤 1개랑 딸기 2개의 무게를 빼버리면 나머지 얼마나 더 무거운지 이 차이가 나타나겠지. 얼마나 더 무거운지, 즉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잖아. 이해돼? 그러면 얘를 이제 그대로 식으로 쓰면 돼. 어떻게 해요? 자, 사과 3개의 무게에서요. 빼면 돼요. 얘네들 차이가 얼마니? 뭘 뺄 거냐면요. 귤 1개 하고요. 딸기 2개를요. 합한 무게를 빼버리면요. 얘네들의 차이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몇 g이 더 무거운지라는 문제야.
그치?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냥 풀면 돼. 얘를 풀어도 되고요. 얘를 풀어도 되고. 한번 봅시다. 얘는요. 자, 왼쪽부터 보면 여기 등호가 있지. 왼쪽부터 보면 900에서 5를 나누면 얼마일까? 180이 될 거고요. 나누기 할 수 있겠죠? 9 나누기 5는 1, 그러면 5 써고 빼면 4, 그럼 0이 하나 내려오면 40. 40 나누기 5는 8, 8, 5, 40이니까, 그치? 그럼 180. 거기에다가 3개의 무게니까 사과 1개가 180인데 3개는요, 3, 8에, 3, 0은 0, 3, 8에 24, 2 생각하고요, 3, 1은 3에서 540. 이해되지? 아, 사과 3개 무게는 540g이구나. 그러면요, 귤 1개의 무게는 50g이고요. 딸기 1개의 무게는 25g인데 2개의 무게는 너도 50g이네. 그러면 너네 둘이 합치면요, 100g이네. 그러면 얼마가 더 있어야 540g이 되니? 440이요. 이렇게. 이해돼? 그럼 440이 답일 거야. 진짜 440이 나오나? 확인. 자, 딸기 하나의 무게는, 아니, 귤이지, 여기. 귤 하나의 무게는 50g이고요. 딸기 하나의 무게는 25g인데요. 두 개라고 해서 50g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을 합쳐봤더니 100g이에요. 이렇게. 아, 선생님, 우리 괄호가 있는 거 괄호 먼저 하기로 했는데요. 괄호 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러면 원칙대로. 괄호 안에 나눗셈, 덧셈, 나눗셈, 곱셈이 있으면요. 나눗셈, 곱셈, 곱셈, 나눗셈이 힘이 세니까 먼저.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래서 나눗셈, 여기 앞에 있는 나눗셈, 중간에 있는 나눗셈, 뒤에 있는 곱셈을 했고요. 마지막에 덧셈. 덧셈이 힘이 약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오케이? 괄호 안에서도 이 원칙을 그대로 쓰면 돼. 그러고 나서 여기 봤더니요. 나눗셈, 곱셈, 뺄셈이 있으니까 나눗셈, 곱셈이 세니까 너 먼저 하면 900에서 5, 즉 사과 하나의 무게는 180이 되고요. 사과 3개의 무게는 540g이 될 거예요. 그래서 540g에서 100g을 뺐더니 440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40 똑같이 나오잖아. 이해되지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 끝. 이거 절대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가지고 식 못 써. 해봐야 돼, 손으로 직접. 알겠지요? 구경만 하면 반드시 잊어버려. 먼저 고민하고, 선생님 쓰는 거 보고, 여러분도 해보고, 집에 가서 또 해보세요. 해봐야 돼, 손으로 계속. 지금 당장 선생님이 해줬다고, 그거 보고 딱 썼다고 해봤어요?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해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케이? 얘를 외워서 쓰려고 하지 말고, 아, 선생님이 아까 900 나누기 5 곱하기 3, 거기에서 뺐어. 괄호를 열고, 150 나누기 5를, 3을 했고요. 그 다음 또 뭘 더했더라. 아, 100 나누기 4를 한 다음에 2를 곱했어. 그래서 걔네들끼리 더한 거를 뺐어. 그래서 이 식을 지금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응? 말을 생각하라고, 말. 사과 하나에 5개의 무게가 900g이었어. 그래서 하나의 무게를 알려고 900에서 5를 나눴지. 그런데 사과 3개의 무게가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또 3을 곱했네. 그래서 이 사과 3개의 무게는 귤 1개의 무게와 사과 2개의 무게의 합보다 얼마가 더 무거운지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귤 하나의 무게, 그래서 150 나누기 3을 했고요. 딸기 하나의 무게는 딸기 2개의 무게라고 그랬지. 근데 딸기 4개의 무게가 100g이라고 했으니까 100에서 4를 나눈 다음에 2개의 무게니까 곱하기 2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오케이? 선생님이 그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방금 읽어본 문제인데요. 이 식들이 머릿속에서 이걸 안 보고 계속 여러분들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도 생각이 나는 이유가 그거야. 이 스토리를 그대로 머릿속에 스토리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 이런 말들일 때는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 영어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표현들을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식을 만드는 거야. 계속 이 연습을 하시라고요. 알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하나씩으로 하고 구해보시오 했으니까 답은 440 하고요. 몇 그램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답도 그램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지요?
식은 여기 있고요. 답은 440g이라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카레 재료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레 4인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2만 원으로 필요한 재료를 사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괄호가 있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시오. 자, 우리가 2만 원을 들고 동네 마트에 갔던지 뭐 편의점에 갔던지 간 상상을 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사겠지. 그런 다음에 돈을 내면 거스름돈을 받겠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남은 돈이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요, 우린 살 게 뭐야? 카레를 만드는데 필요한 4인분. 카레 4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자, 그러면요, 돼지고기가 5인분의 가격이 이거면 4인분은요, 일단 우리 1인분을 또 생각해 봐야겠지. 그러면 1인분의 가격은 15,000원을 5로 나누면 1인분.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4인분이니까 다시 4를 곱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럼 얘를 5로 나눈 다음에 4로 곱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 양파는요. 양파 2인분이 1,600원이야. 그럼 4인분은 이거에 2배면 되겠지. 2인분의 2배가 4인분이니까. 그럼 여기다 그냥 2만 곱해보자. 원래대로는요. 얘를 2로 나눈 다음에 4를 곱해야 돼. 그런데 한 번에 그냥 2를 곱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지. 그치? 이런 것도 자꾸 생각하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지잖아. 나누기 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2만 곱하는 게 훨씬 계산이 쉽잖아. 그치? 그 다음 감자 1인분의 가격이 900원이면 오케이. 그럼 4인분이면 여기다 4만 곱하면 되겠네. 이해되지? 오케이. 이제 재료값은 머릿속에 들어왔어. 얘를 5로 나눈 다음에 4를 곱하고 얘에다 2를 곱하고 얘에다 4를 곱해서 얘네들 다 더해주면 재료값이 되겠지. 그런데요, 내가 얘를 사고 2만 원을 냈어. 그리고 남은 돈은 여기서 이제 빼면 되겠지. 2만 원에서. 그게 말이 그대로 하면 돼. 2만 원에서요. 빼면 돼요. 뭐를? 돼지고기 1인분이 요거 4인분의 가격하고요. 양파 4인분의 가격하고요. 감자 4인분의 가격을 합한 거를 2만 원에서 뺀 게 바로 남은 돈이 되겠지요. 끝. 이게 식 다 세운 거야. 이해돼? 이제 계산만 해봅시다. 괄호 안에요. 너부터 하면 우리 돼지고기가요. 1인분에 얼마냐면요. 3,000원이에요. 그런데 4인분이 필요해서 샀더니요. 12,000원이에요. 양파는요. 2인분에 3,600원이라서요. 4인분은요. 3,200원이래요. 그리고 감자는요. 1인분에 9,900원이라서요. 4인분 요거 계산을 하면 3,600원이래요. 그러면 돼지고기하고 양파 가격을 합했더니 15,200원이고요. 여기에다가 감자까지 합했더니 18,800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2만 원을 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 있는 사장님이요. 1,200원을 남겨주셨어요. 끝. 남은 돈은 1,200원입니다. 그래서요. 1,200원 하면 끝.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지요? 어렵지 않아.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냥 식만 만들면 계산은 천천히 앞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순서대로 계산만 하면 끝.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보시오 그랬어. 봤더니 왼쪽에는요 다 숫자들만 있어서 계산할 수 있겠는데 오른쪽에 네모가 있으니까 얘는 계산을 못하겠네. 그러면 일단 계산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나누기 더하기 빼기인데 괄호가 있어. 괄호가 1등. 3하고 6을 더했더니 9가 됐어요. 그 다음 나누기하고 빼기는 나누기가 힘이 더 세니까 나누기 먼저. 81 나누기 9는 9. 그 다음 9에서 4를 빼면요 5가 되겠지요. 오케이. 너는 5래 5. 5가 크대. 뭐보다? 너보다 크대. 그러면요 여기 오른쪽에 봤더니 나누기하고 더하기가 있어. 그럼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얘를 먼저 계산해보면 14 나누기 7은 2.
그 다음에 2에다가 네모를 더했더니 5보다 작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 5랑 같은 거는요.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5랑 같을까? 네모에 너가 5가 되려면요. 네모에 3이 들어가면 되겠지. 우리 네모 여기다 쓸까 그냥? 이렇게. 네모에 3이 들어가면 2 더하기 3은 5니까 3이 들어가면 5랑 같겠지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같은 게 아니라 작은 거야. 5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2에다가 얼마를 더했더니 5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큰 수를 더하면 커져요? 작은 수를 더하면 커져요? 큰 수 더하면 커지지. 그러면 작은 수 더하면 작아지지. 3을 넣으면 5랑 똑같으니까요. 3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요. 작아지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3보다 작은 수는 1하고 2. 끝.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했으니까 0은 없지 여기. 1하고 2 집어넣으면 되잖아. 1 넣어도요. 2 더하기 1은 3. 그러면 5보다 작지. 2 넣으면요. 2 더하기 2는 4. 그래도 5보다 작지. 3 넣으면요. 2 더하기 3은 5랑 똑같아지니까 안 됨. 그래서 더 큰 수들은 당연히 5보다 커지겠지. 이번에는 5보다 작으려면 1하고 2만 가능. 답은 1하고 2. 이해되지요? 오케이. 그럼 여기 또 풀어봅시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보시오. 자, 또 똑같은 거네. 봤더니 왼쪽은 다 숫자, 오른쪽은 네모가 있으니까 숫자 먼저 계산해보면 괄호가 1번 계산했더니 28 더하기 42는 얼마일까? 70인가요? 그 다음 나눗셈과 뺄셈이 있으면 나눗셈이 힘이 세니까요. 나눗셈 먼저 하면 10. 거기에 뺄셈을 했더니 4가 됐지. 오케이. 그럼 너 왼쪽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계산하면 4밖에 안 돼요. 그럼 오른쪽은요. 4보다 크대요. 어떻게 해야 클까? 나눗셈과 뺄셈이 있으니까 나눗셈을 먼저 해봤어요. 40 나누기 5는 8. 8에서 얼마를 뺐더니 4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요, 여기가 4랑 같으려면요, 여기가 4가 나오려면요,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8 빼기 4는 4.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같은 숫자가 아니라 큰 숫자. 그럼 우리 빼기 할 때는요, 여기 들어가는 게 큰 숫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과가 작아지겠지.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많이 빼면 작아지잖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조금만 빼면 내 거는 아직도 그래도 꽤 큰 숫자가 남아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요. 더 큰 수가 되려면 4보다 작은 수를 빼야 되겠네. 그치? 아까는 여기서 작아지려고 작은 수를 더했는데 이번엔 빼기니까 크려면 얘보다 작은 수. 똑같이 작은 수지만 의미가 달라. 여기는 앞에가 더하기가 있어가지고요. 왼쪽보다 작은 수를 더해준 거고, 이번에는 빼기가 있고요. 왼쪽보다 크려고 작은 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과만 외우면 안 된다고. 네모에는 무조건 작은 수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더하기에서요, 결과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긴 작은 수를 넣고요. 빼기에서요, 결과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얘보다 작은 수를 넣자고. 오케이? 그래서 4보다 작은 1, 2, 3이 정답이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우리 같은 수를 찾아가지고요. 이 부등호 방향을 보고, 앞에 있는 부호를 보고,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잘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6번. 수카드 3, 5, 7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작게 되도록 식을 만들고 계산해 보시오 그랬어. 계산 결과가 가장 작게 되게 한대. 그러면요. 곱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어. 그러면 우리 방금도 말했지. 큰 숫자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빼. 야, 자, 너 이거 가져가 하고 이만큼 빼줬어. 그러면 여전히 큰 수가 되겠지. 근데 내가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을 빼주면 조금밖에 안 남겠지. 이해돼?
그게 계산 결과가 가장 작게 되려면요. 자, 여기 곱하기와 빼기가 있으면 곱하기가 1번, 빼기가 2번이잖아. 여기 조금 갖고 있는 거에서 거의 대부분을 뺏기면 아주 조금만 남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작은 숫자에서 최대한 많이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자. 제일 이렇게 하면 얘가 제일 크니까 조금 갖고 있는 거에서 많이 빼주면 되겠잖아. 그치? 그럼 3 곱하기 5는 15에서요. 7을 빼면 8이 되는 거야, 8.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는요. 수카드 268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크게 되도록 식을 만들고 계산해 보시오. 그랬어. 그러면 계산 결과가 커야 돼요. 여기 봤더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을 나중에 했네. 그치? 계산 결과가 크려면요. 여기서 숫자가 작아지는 부분은 어디야? 덧셈은 일단 커지는 부분이고 여기가 작아지는 부분이지. 그러면 최대한 줄어드는 게 적어야 돼. 그래서 그 숫자랑 얘랑 더해서 결과가 커야 되니까 이 계산 결과가 최대한 커야 되겠지. 그래야 큰 거에서 큰 거 더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해돼? 이게 기본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 두 가지 계산해보자. 먼저 여기다가 8을 넣고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나누면 여전히 많이 남은 수가 많이 남겠지. 그래서 여기다 나머지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나눗셈의 결과가 가장 클 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얼마야? 8 나누기 2는 4.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0. 그래서 이때는 1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거. 어떤 거냐면 지금 일단 10 하나 나왔고요.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수를 먼저 더할 거야. 마지막에. 이제 여기 나눠보고 얘네들 사이에 먼저 나눠보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일단 어차피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제일 큰 수를 먼저 확보해 놓고요. 얘네들 한번 나눠줘봐.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한번 더해보는 거야. 그때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그때도 커지잖아. 그럼 6하고 1을 나누면 3이 되겠죠. 8하고 3을 더하면 11이 되죠. 아까는 답이 10이었는데 지금은 11이네. 이게 더 크네. 그치? 그래서 결과는 요게 답이 되겠다. 오케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 덧셈 해가지고 가장 커져야 되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더해서 커져야 되니까요. 일단 제일 큰 수를 확보해 놓고 계산을 해보고 아니면요 두 번째 여기 결과가 제일 커지는 숫자 조합을 해서 마지막에 더하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서 계산해 보고요. 그래서 그 중에 결론을 고르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끝나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만한 것들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는 부분은 빨리 계산하고 뒷부분에 조금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도 그냥 빨리 넘어가든지 오늘이랑 겹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1단원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고 반드시 선생님 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자꾸 흔적을 남기세요. 머릿속에 공부한 흔적, 고민의 흔적을 남기고 와서 들어보기. 알겠지?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